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주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브리핑 이후에 상세 브리핑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는 4개나 5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하실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경의 조시영 차장님. 네, 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저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고 하는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적에는 조세특위에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이 일부 지역의 이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안을 좀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제까지 그 종부세 전체 세수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은 당초에 3,000억 기준으로 하면은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은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거치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적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거둔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그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정부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하면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가액 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 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줘가지고 매 4년 동안 내 5%포인트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뉴스원의 이동희 기자님. 예. 저 뉴스원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제 사전 유출 논란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조금 추진할지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일 날 안 들려요? 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유율 차장님. 그 과표 기준 신설이랑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고 그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네. 그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차관보 또 우리 국토부와 금융위 1급들이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번 그 개정으로 인한
효과 있어. 아까 우리 매경의 조 차장께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 또 이 차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그 3주택 이상자,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 상황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역점을 놓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은 아주 강화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은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두 채 또는 세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만 원, 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은 415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합산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전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은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저항 문제나 이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위험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일보의 황혜진 기자. 네, 여기
기존에 그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좀 들어가게 된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좀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좀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거는 우리 최 위원장이 답변 주시, 뒤에 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던 거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이 대출 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뭐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 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그 과세 강화나 이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입니다. 최근에 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맞춤형으로 했던 것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또 세제 측면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대책으로 안정을 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 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그 관계부처의 협의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주의를 게으리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신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도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여러 가지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측면에 맞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질의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MBN의 김경기 기자님. 그 13페이지에 보면 그 분양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그 중간에 무주택 기간 요건 강화해가지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이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양도세 할 때 그 1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안 받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주 실무적인 내용 같으니까 이따가 우리 세대실장하고 차관보하고 할 적에 조금 정확하게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따가 우리 세대실장하고 우리 국토부의 담당 주택실장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직후에 상세 브리핑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신 추가 질의는 상세 브리핑 때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장관급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상세 브리핑이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관계부처 1급 국장들 얘기해 보시죠. 실무자한테 발표문 있을 겁니다. 발표문 예. 실무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거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상세 브리핑이 바로 연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셔주시고 죄송해요. 저도 사실 정확히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해야 될지 잘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다음은 예 이번에 상세 브리핑 때 예.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손 들고 뵙긴 뵀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트 산호가 그러니까 합산 18억 원짜리 이번 개편안을 따르면 중부세가 104만 원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 말고 딴 데 여쭤보세요. 한번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해. 예, 그러면 상세 브리핑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의 그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 설명 이후에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아까 장관급 브리핑 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배포해드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입니다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되고 있고 특히 특히 서울 인근 지역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최근에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회 시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추격 매수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근로 의욕과 경제 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택시장 적응성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모든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가 밝혀왔던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마련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부세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강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조세 정의 확보, 그리고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현행 대비 0.1에서 1.2%포인트를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2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표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3억 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에서 0.7%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액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안으로 봐서는 전년 대비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도가 150%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150%에서 300%, 그리고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서는 규제 지역, 즉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대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에 대해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합니다만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 예외의 경우는 추가 주택 구입할 경우에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이고,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에 2년 내 전입할 경우 예외적 허용하고, 그리고 1주택 세대의 경우는 최장 2년 이내에 조건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1주택자와 그다음 고가주택에 대한 차주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주택 대출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는 부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상세히 설명한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겠습니다. 상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한 안정 자금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갭 투자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LTV DTR을 적용합니다만 2주택 이상 대해서는 10%씩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한 안정 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즉 상환 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주택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대출 회수 그리고 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세 자금 보증과 관련 대출이 되겠습니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의 경우는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 요율을 항상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 대출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 보유자 변동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거나 그리고 보증에 대한 연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합니다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 공제를 동일한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복 보유 허용 기간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주택을 할 경우는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롭게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2주택의 경우는 일반 수요율에서 플러스 10%포인트, 3주택의 경우는 일반 수요 이상의 경우는 일반 수요율에서 플러스 20%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도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 등록할 경우에도 종부세를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 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 양도세를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거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50% 또는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양도세 감면 요건에서 주택 가액을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즉 수도권에 가면 6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앞서 말씀드렸던 양도세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을 담보로 임대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는 개인 주담대와 같이 LTV를 40%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 내에서 고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투기 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으로 신규로 주담대할 경우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대업 대출의 용도의 사용 형태를 점검을 강화해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와 그리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매매 등 시장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입니다만 이를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의 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의한 과다 대출과 증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인터넷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 그리고 시세 왜곡,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양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임대업 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도 금년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과 관련해서는 부장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해서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추첨제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 확대라든지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1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30곳 정도 개발해서 30만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심 내 유부지 그리고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들 경우에는 통한 주택 공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그리고 거주 의무 요건 완화 등 강화 등을 통해서 적정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실소유자 주택 소유도에 따라서 공공임대와 분양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도심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 상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제도 측면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합니다. 즉 매년 현재 80%입니다만 매년 5%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2022년에는 100%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행정 부분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편법, 탈법 상속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조사를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9월부터 개통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과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되겠습니다. 지방 시장의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서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위촉 지역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증가입 신청 기간 연장이라든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형 배상금 부과에 대한 일정 기간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의 분양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분양 보증 발급 예비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주택 공급 억제를 위해서 LH 공공택지 공급 시기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현황을 고려해서 19년 이후에는 일반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착공 예정 물량에 대한 사업 시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를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그 종합부동산 주택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6,000명 정도였습니다만 개편안에 대해서는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그리고 관련된 그 세수 효과는 4,200억 정도, 당초보다 한 2,700억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봐집니다. 그리고 다음 19페이지 보면 종부세 부담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조정 지역 2주택 내 2주택자라든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이 확대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추첨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당첨이 돼서 전매 제한 기간 끝나서 이제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무주택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를 하면은 다시 무주택자가 돼서 과거의 무주택 기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세법상의 이제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은
그 이제 무주택자가 아닌 거로 주택 소유자인 거로 간주하는 거로 이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그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추첨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가 25%가 추첨제 물량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추첨을 했는데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할 기회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한테 추천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그 5페이지 1주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밑에 저희들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해놓고 그 옆에 이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거주 변경, 결혼 봉양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이 있고 기존 앞에 이것은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서 결과적으로 1주택이 되라는 이야기고 밑에 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부분은 기존에 살고 있는 것 외에 새로 사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안 팔아도 되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의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부모의 별거 봉양 등이라고 제시한 게 이거 외에도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보시면 실수요자 보호 방안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실수요자 보호 방안 보시면 1. 기존 주택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건 2년 처분 조건부입니다. 첫 번째가 내 집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혼, 동거 봉양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을 하는 경우,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여기 보시면 학교 취약, 근무상의 형편, 그 다음에 뭐 치료, 질병 치료, 학교 폭력 이런 전화 이게 소득세법 여러 가지 정하있던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하는 부분도 거기 보시면 이제 무주택자,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서민층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예, 열거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현행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 DTI 비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 이에 준하는 차주를 마련하여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대출을 특인을 받도록 하면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생활안전 자금. 네? 예. 생활안금 자금 유용 사례는 은행들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홈즈 시스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자금 보증과 관련해서
보증기관이 저희가 있고 허그가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허그가 있고 SGI 그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득요건 1주택자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적용해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이 저희들이 안 해주도록 그렇게 아마 허가하고 저희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소득요건을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SGI를 소득요건 넘어가는 사람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2주택자 이상인 그런 에 대한 전세 보증은 전세 보증이란 그거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의 전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라는 것인데 집이 2채나 있는 사람이 전세를 보증하는 거에 대해서 SGI가 보증을 하는 거는 정부 정책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추첨제 해당 지역을 말씀하셨나요? 예.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뭐 지역적인 그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이제 그 청약제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파리 대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 어떤 과열 억제되는 거를 그 억제를 이제 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대책으로 그 세제 또 금융 여러 가지 이제 그 포괄적인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다 답변 드린 건가요? 아까 두 번째. 그냥 지켜. 삼주택자가 예. 예. 글쎄, 그 질문 주셨던 부분, 강남의 그 주택 수요나 과열 원인이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수요자 대책을 먼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종부세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그리고 각종 금융 규제 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라든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규제를 강화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분에 일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소위 말해서 무주택자나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또는 소위 말해서 집을 옮겨가고자 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가 새롭게 추가하는 규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각종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저희가 서울과 그 교통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 3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서민의 기준이 뭐냐. 물론 이제 이 대책을 보실 때 오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요거만 딱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이후에 8.2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서민주거 복지 로드맵 그리고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12월 때 나왔던 그런 거 이걸 종합해 보시면 저희가 서민을 위해서 각종 정책 모기지 확대라든지 그리고 금융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게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주거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인데요. 거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관련돼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 금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 주담대를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금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규로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그 주담대가 금지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 확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이주택을 같습니다. 가지신 가지신 분이 주택을 추가로 주택을 3개 가지려고 할 때는 주담대를 못 받도록 하고 있고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예? 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이 많더라 하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자기가 갖고 있는 2주택 또는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그러니까 새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금지시키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생활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것이 실제적으로 뭐 한 집을 전세를 주고 있고 한 집에 주담대가 없는 걸 갖고 살고 있을 때 본인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를 일으켜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자금을 확보한 자금으로 가지고 다른 세 번째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그걸 당장에 있어서 매입 자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충분히 가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부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시면 그 1페이지 표 하단에 보십시오. 일단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30%로 낮췄고 밑에 1번 보시면 연간 대출 한도는 동일 물건별 1억 원까지로 연간 자기가 LTV 한도가 뭐 6억 7억이 나와도 연간 1억을 못 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자금이니까 생활자금은 한꺼번에 2억 3억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한도를 1억으로 두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예. 그 오늘 대책이 일단은 세금 부담 늘리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한다, 이거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2005년도 8월 30일 831 대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다음 날 그 이듬해 집값이 어땠냐? 정확히 2005년보다 3배 급등했거든요. 강남은 더 올랐고요. 강남 22% 올랐어요. 같은 정책을 분명 10년 전에 똑같이 하고 집값이 앙등됐다는 걸 경험을 하셨을 텐데 같은 정책을 내놓으시면서 또다시 집값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뭐 호분양제라든가 분양원가 확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없으신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지난 2005년 831 대책하고 관계를 여쭤보셨습니다. 보셨는데 물론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주택시장의 특징을 좀 봐야 되겠지요.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앞서 부총리께서 그 발밤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에 주택시장이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주택시장 흐름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가수요 부분에 의하고 그리고 강남보다는 강북 쪽 확산되는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갭 투자라든지 또는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가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32 대책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에 의한 집 매집에 대한 걸 타겟팅해서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좀 물론 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분양제나 분양가 원가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제 주택토지실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그 후분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일정 비율로 해서 60%로 해서 일단 제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성과를 봐가면서 후분양 비율을 이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가 항목이 이제 공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흐른 것 같은데요. 질문 한 개 정도만 더 받고 상세 브리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입니다. 이 종부세를 대폭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좀 낮춰야 합리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양도세 관련 내용은 빠진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부분 조정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21일에 공급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측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마련하면서 양도세 부분은 사실 일부 다른 부분에 임대 등록자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터치했는데 지금 이제 중과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과 부분 이번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 개발 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지난 8월 27일 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한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개발 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후보지 조사 또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이제 마무리된 걸 다음 주에 9월 21일 날 1차 발표할 계획이고 또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과 관계없이 하나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포털에서 지금 탑으로 뜨는데 오보가 하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 브리핑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상세 브리핑 마무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